만나면 좋은 친구 MBC. 쉽게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소통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사랑과 연애에 관련된 사연을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민을 해결해봅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철암마을은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데요. 지금도 가행 중인 탄광시설 내 투어 코스를 직접 체험하는 선탄장 투어가 있습니다. 갱도며 연탄공장, 선탄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생생한 선탄시설 모습을 경험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진짜 우리 농산물인 원주푸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고 안전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원주 로컬 푸드의 모든 것과 원주 푸드의 맛있는 변신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네, 광명수입니다. 자, 모든 일에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는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전 투표 하셨죠? 아, 사전투표요.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내일이면 제8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저는 네. 사실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하셨어요? 네.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만 내일 6일 지방선거 말씀하신 선거가 있는 만큼 내일은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네. 이 지난 총선과 대선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받고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2장을 받게 되는데 내일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원주 이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더 받아서 총 8장의 이 투표용지가 지급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한 장당 반드시 한 사람, 한 정당에만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명에게 기표가 될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내일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첫 네. 소식 어디서 전해졌습니까? 첫 소식이요. 네네. 첫 소식을 만나볼 텐데 일단은 이걸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제 질문을 막지 마세요. 예. 용석 씨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은 어떤 주제로 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일단 뭐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남자분들 수다를 많이 떱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연애, 뭐 진로, 취업. 근데 특히 좀 나이가 들수록 네. 사랑과 연애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역시나 예.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과도 다 못 나눈 이 사랑 이야기를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다면 네네. 이곳에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 365에서 선보이는 청춘 연애 상담 프로젝트. 강원 지역 청년들의 고민 사연에 위로의 밥 한 끼 전해드리는 연애가 밥 먹여줘. 고민 상담은 물론 맛있는 음식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국력이다. 강원도 1인 가구 탈출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훈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지역 청년의 연애 고민, 결혼 고민 들으면서 밥 한 끼 먹는 프로그램이고요. 100% 여러분의 사연으로 진행됩니다. 자, 강원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지난해 8월 강원 18개 시군 중 16곳이 소멸 위험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주민 44%가 3년 안에 나는 떠나겠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또 2030이 연애 고민을 좀 풀어나가는 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스트 MC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MBC 그래픽팀 막내로 일하고 있는 마지수라고 합니다. 자, 현재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춘천시 태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오, 토박이입니다. 토박이. 네. 그러면 또 이제 공식 질문이죠. 지금 혹시 뭐 여론 죄송해요. 지금 혹시 연애 뭐 아. 그런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뭐 딱히 없지만 네. 또 연애를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고민. 그러면 좀 이 사람이랑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네. 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보세요? 저는 그냥 일단 착하고 재밌고 얼굴이 좀 얼굴? 얼굴. 첫인상이 또 중요하니까. 맞아요. 설명 중요하죠.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저 23입니다. 완벽한 MZ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좀 결혼 연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MZ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만 13세 이상 국민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 결과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 20대, 30대는 각각 몇 % 정도일까요? 20대는 일단 과반수가 넘을 것 같고요. 50% 넘을 것 같고. 네. 30대는 한 46%? 진짜? 20대가 52%, 과반수 조금 넘고요. 30대가 49.7%. 멋있다. 둘 다 일단 결혼을 뭐 어떻게 보면 두 명 중 한 명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는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 미혼 여성의 경우는 22.4%에 그쳤거든요. 차이가 좀 나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미래 계획에 결혼이 좀 있는지. 결혼은 없지만 거주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가족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말씀이 연애관이 되게 개방적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도착한 사연이 춘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에게 추천한 안주로 아하, 오케이. 오늘은 네. 이제 약간 혼술할 때 안주로 좋은 쉽게 알고 계시는 에그이네를 한번 에그이네. 만들어 볼 건데요. 본래 이름 약간 샥슈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또 분위기 있게 혼자 즐기기 좋은 그런 안주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좀 어울리는 요리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간단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지수 씨 이번에 또 고민 해결과 더불어서 요리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만들면서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일이 바빠 더 진전되지 못하고 끝난 2년 전의 소개팅 상대. 문득 생각이 나서 술 기운에라도 연락을 해볼지 고민이라는 오늘의 사연. 이런 제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많이 외로워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을 자꾸 회상하고 뭔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굳이 연애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조금 다양한 외부 활동이나 그런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럼 요리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전에 그 사람이 진짜 괜찮았다? 그러면은 그때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100%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일한테 밀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잖아. 어쨌든 밀린 거잖아요. 밀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린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춘천 토박이로서 네, 추천 어디 가야 될까요? 운동. 운동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러닝 크루나 그쵸. 진짜 정말 집단으로 만나서 네. 운동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추천합니다. 네. 또 그런 러닝 크루도 있고 크로스핏도 있잖아요. 그쵸. 크로스핏. 저도 크로스핏 하거든요. 목적이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는 단순 운동? 재미로. 네. 진짠가요? 진짜죠. 일단 가면은 굉장히 다들 이렇게 막 다 상의 탈의를 하시고 막 상탈? 이렇게, 네, 상탈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피지컬적인 면을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직장인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직장 스트레스를 서로한테 풀지 않는 거? 스트레스가 그게 많으시구나.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까 좋다고 있다면 하셨는데. 저 진짜 좋죠. 좋은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가 제일 편한 사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런 감정도 자연스럽게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티를 막 내면서 오히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줄여줘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는? 여기서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줍니다. 네, 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히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은 네. 한 통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반. 반 정도 넣어주면 되고. 근데 일단 소시지하고 제가 양파 좋아하거든요. 아, 그쵸. 냄새가 이거 너무 하나. 벌써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네.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주선자한테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만나요. 둘이 만나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2년 전에 걔 진짜 잘 지내냐? 영수 잘 지내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말하면서 허공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이거 잘 되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불을.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요걸 집에서 해 드시면서 이 사연자분이 술 기운을 빌려서 네. 주선자한테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걔 잘 지내냐? 네. 이런 느낌. 그게 1안. 두 번째는 춘천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 딱. 고민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씨의 요리 샥슈카 맞죠? 예, 샥슈카 공개합니다. 와우. 어떻게 해요? 같이 치즈랑 같이 이렇게 얹어서 와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찐입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깔끔히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럼 요거는 주 몇 회 드세요? 한 달? 저는 그냥 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는 안 먹고 한 생각나면 그래도 한 번씩은 해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성공! 이거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맛있죠. 이제 양파도 올리면 더 맛있는 요리. 진짜 맛있다. 됩니다. 네. 굉장히 야, 미소가 나오네. 좋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드셔보세요, 지수 씨도. 네, 그럴까요? 맛있어.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연자분에게 조금 위로가 될 만한 편지가 왔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4년 전쯤 대학생일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오. 사실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맥주 500 3캔을 연달아 마시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인사 나누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안부를 나누고 싶은 옛 인연이 있다면 참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의외로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긴 더 이상 고민이 아니지만 좋은 경험일 수 있다는 걸 나누고 싶어서 보냅니다 하셨는데 이걸로 오늘 고민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각이 났으면 명료하다. 네, 어떤 이유든지 네. 일단 해보자. 샥슈카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한 새로운 인연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위로 편지가 참 컸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고민과 맛있는 요리를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고민일 수는 있으나 사실 연애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고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그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하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연애 고민에 대해서 뾰족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남몰래 네. 연애를 한다는 가정하에 좀 사연을 보내봐야겠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그 사연에 맞는 음식까지 제공이 네. 되었단 말이죠. 맞아요. 더불어서 지금 연애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문을 두드려 주시면요, 소정의 소정의 선물과 함께 그 연애 고민 해결에 대한 기회를 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태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태백하면 탄광 도시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 태백에는 철암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이 태백 철암동은요,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해 주십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 석탄 시설, 선탄 시설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명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지 몰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철암역 바로 앞에 있어서 철암역두 선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탄광을 운영 중인 이곳은요, 주말마다 선탄시설 투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지금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자리한 철암역두 선탄시설입니다. 탄광이 문을 연 후 87년 동안 석탄을 쌓아두던 곳인데요. 1935년 지금의 철암역이 생긴 뒤 이곳 철암역은 석탄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석탄 전성시대
광부들의 애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석탄 산업의 역사가 녹아있는 철암 역두 선탄 시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탄 생산 시설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선탄장으로 운영 중인 이곳.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차례 선탄시설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탄시설 투어 정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선탄시설 투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철암이라는 동네는 태백시 철암동이잖아요. 네. 태백시 철암동인데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화로서는 여기가 최초에 여기서 발굴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광산을 개광을 한 거예요. 개광을 해서 어느 날까지 이 광산에 운영되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국에 오신 이제 관람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제 우리 철암 갱을 이제 앞으로 제가 투어를 하면서 이제 더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투어로 이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철암역두 선탄시설의 역사는 무척 오래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35년 장성광업소를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석탄을 모아둘 요량으로 1939년 이곳에 선탄시설을 만들었죠.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캐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류하는 선탄 작업을 마친 뒤 선탄을 쌓아두던 곳. 선탄장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구조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탄시설 투어가 시작됩니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하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물하고 막 이런 게 리본복이 되다 보니까 이 장화에 막 쩍 들어붙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발걸음이 옮겨가질 못해. 그래서 그 장화에 탄을 씻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래가지고 장화를 막 씻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탄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장화가 가뿐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발과 안전모를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도 눈에 띕니다. 아니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세월의 흔적 베인 안전모까지 직접 써보니 더욱 실감이 여기는 나는데요. 보면 개뿌 있죠, 개뿌. 개뿌를 이제 타야 돼. 그 갱내 안에 들어갈 땐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그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개뿌를 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갱도 속 오로지 안전등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퇴근길 역시 안전등은 광부들의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듯 바깥 세상으로 안내하죠. 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작업복을 갖춰 입고 광부들이 오가던 출퇴근 통로, 방한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와 마찬가지로 동발이 설치돼 있는데요. 행여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주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제 갱구입니다. 백산갱도, 백산갱도. 요 규격이 3828이에요. 3m 20, 2m 80 이래가지고 요걸 규격이 3828이라 그러는데 여기 수평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수평으로 들어간 것이 한 200m 들어갔습니다. 200m 수평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18도 경사, 그걸 이제 사갱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1300m 내려갔어요. 백산갱구는 지하 막장까지 광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로 쓰고 있는데요. 걷거나 인차를 타고 1km를 더 내려가야 막장이 나오죠. 막장 안에선 광부들이 덩어리로 된 석탄을 캐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관람객들. 갱구를 나온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연탄 공장입니다. 장성광업소 직원들 가정에 공급해줬던 연탄을 생산해내던 공장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더 이상 연탄을 생산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때 쉴 틈 없이 돌아갔을 온갖 기계들.
이젠 제 몫을 다한 채 세월에 무뎌져 과거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8년 전 겨울만 해도 쌩쌩 돌아가며 연탄 찍어내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또한 아껴뒀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장면이 돼갈 테죠. 녹음이 짙어진 5월의 끝자락. 초록의 산 아래 석탄의 검은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저탄장입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검은 석탄 더미. 87년 역사의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주말 다가옵니다. 특별히 시간 내서 또 네. 여기 태백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선탄지 시설이라는 게 쉽게 보기 힘든데 그렇죠.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아니 우리 세대도 이렇게 네. 눈으로 보기 힘든데 얘네들은 정말 생소해서 얘는 지금 겁에 절여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우리는 그래도 영화에서라도 자주 본 세대인데 네. 애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도 직접 보니까 기분 어떤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석탄으로 연탄 만드는 게 신기해요. 그 동굴에서 석탄을 그렇게 캔다는 게 신기했어요. 철암역 철로 옆을 따라 펼쳐진 선탄시설. 태백 탄광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쓸쓸한 그런 생각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지금 석탄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 휘발유, 석유, 가스 뭐 이런 고급화적인 연료로 지금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석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제 뒷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준다 하는 이런 그 긍지가 있죠. 광부.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탄광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제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뭐 항상 성공한 자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세들한테 이 역사를 이룬 기저에는 이런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탄시설 인근 탄광문화장터에는 소박한 식당들이 여럿 있는데요. 광부 출신이라는 사장님 추천으로 시원한 콩국수와 도토리묵 무침을 시켰습니다. 진한 콩국물이 인심 좋게 한가득.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수는 뜨거운 여름에 바로 그 맛이죠. 술술 잘도 넘어갑니다. 여름을 담은 한 그릇으론 도토리묵 무침도 빠질 수 없는데요. 탱탱하게 쏜 쌉싸름한 도토리묵에 양념 몇 가지만 넣어 소담하게 무쳐 먹으니 찰진 식감 일품입니다. 거기에 사장님께 듣는 생생한 탄광 이야기는 덤이죠. 장성에서 인차로 다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탄다 그러죠. 타고 1000m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밑으로 와서 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살아있어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 거를 일부러 만들려도 힘들 겁니다. 근데 다 돼 있는 거를 뜯는다면 안 되죠. 그걸 잘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2024년이 되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1등 공신이라 불리던 탄광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폐광 이후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탄광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억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투어를 통해서 길고 길었던 탄광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2년 뒤면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다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선탄시설 투어는요,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깊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철 음식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게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제철 음식 정말 보약이란 말을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 음식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로컬 푸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로컬 푸드의 진심인 원주는요. 로컬 푸드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거든요. 도대체 원주의 로컬 푸드는 뭐가 다른 건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매일 열리는 새벽시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새벽시장은 전국 로컬푸드의 효시로 또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주시는 이 로컬푸드 지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주의 자랑이자 원주 시민들의 부심인 원주푸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원주푸드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 건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원주푸드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여기가 바로 상생장터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보이고 먹거리도 많고 역시 장터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원주에서 원주푸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참 많죠.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있는데요. 매달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상생장터 로컬더학입니다. 네, 지금 이곳 야외에서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이 직거래 장터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곳은 언제 와도 우리 지역의 이 신선한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터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운 원주 농가들의 보물 원주푸드. 이곳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용하면 할수록 건강은 더하고 행복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원주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아니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 저는요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다 신선하고 너무 좋은데요? 지역 농축산물은 물론 이를 원료로 한 농산물 가공품까지. 와, 여기 대체 뭐죠? 원주푸드에 의한 원주푸드를 위한 그런 장터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장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 행복장터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제 원주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1순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생산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강원도 그리고 국내산 순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가공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원주에는 직매장뿐 아니라 시민들과 농가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센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원주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아니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저희는 이제 2018년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소비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농촌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소득 기반 안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로컬 푸드, 즉 원주 푸드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원주 푸드를 가까이서 이제 이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접점, 이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단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원주 푸드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구나 했는데 아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침 오늘 그 원주 푸드 클래스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실까요? 오, 그럼 원주 푸드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 아세요? 가장 훌륭한 요리는 요리사의 숙련된 솜씨도 맛있는 레시피도 아닌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채워진 만큼 오늘 요리 교실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원주푸드에 대한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요리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와, 소리만으로도 이미 맛있네요. 누군가 그랬다죠. 고기는 고기서 고기라고. 정말일까요? 아니요. 고기도 원주에서 자라면 다릅니다. 오늘의 메뉴는 원주의 명품 축산물인 돼지고기와 청경채를 활용한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하고요. 영양 만점 브로콜리 무침인데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거 전에 신청해서 들으셨던 분이 좋으셨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이 또 원주 지역에서 나는 원주 푸드로 하는 요리 교실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주부님 입장에서? 네, 집에 가서 먹어도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마트 가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난 거 어딨나 하고 좀 찾아보시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아니 제가 수업할 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아마 여기서 제일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집에 가서 또 다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필기를 하게 됐어요. 요리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요리 배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배우고 싶고 집에 가서 또 활용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시식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더 특별한 요리인 게 우리 지역 원주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 원주 푸드로 요리를 하잖아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선 재료가 싱싱한 것 같고 그리고 로컬 푸드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괜찮겠다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고 왜냐면 그냥 큰 마트 같은 데를 많이 이용했었고 그랬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우리 주부님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주부님들 눈에도 이 로컬 푸드, 원주 푸드가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요리하실 때 이 원주 푸드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네. 요리 교실을 통해 수강생들은 조금 더 원주 푸드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완성된 맛있는 요리들은 각자 준비해온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데요. 가족들의 오늘 저녁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원주 푸드로 만든 요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요리하는 내내 막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혼났거든요. 일단은 브로콜리. 사실 저 브로콜리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요. 그렇죠. 와, 이것도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와 청경채가 잘 어울려서 맛이 좋죠. 아무래도 이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인 원주 푸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주 푸드를 이용한 요리 클래스를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쓰세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철 음식을 드신다는 거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있는 그 재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리에 있다. 그 뭐겠어요? 로컬푸드죠. 이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저 시장 쪽에 있는 새벽 시장 가면은 더 신선하고 저렴한 그 로컬푸드를 사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번거롭다. 가까운 행복장터 그런 데 가시면 저렴하고 신선한 그 채소류, 고기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요리를 늘 하시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원주푸드를 이용했을 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거리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도가 더 신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관을 했을 때 확실히 보관 기간이 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많이 좋았고, 그 주변 지인분들이 지은 그런 농산물로 우리가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컬 음식, 원주에서 나는 재배되는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맛있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컬푸드, 원주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요리를 해봤는데 매일 하는 요리지만 오늘의 요리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정성스럽게 키운 그런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알뜰하게 장 봐가지고 원주푸드로 오늘은 한 상 차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우리 원주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그동안 로컬푸드라고 하면 단순히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로컬푸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요. 환경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원주푸드, 로컬푸드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이제 원주에 그 로컬푸드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정성이 가득 담긴 원주 로컬푸드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의 저녁 밥상 요리 재료로서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수기님이 주셨네요. 네, 저는 미리 사전투표했어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지후 아나운서 연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밝은 메시지까지도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이어집니다. 저희 아빠도 잠시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새삼 기억이 납니다. 씻어도 늘 아빠 코밑은 검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잘 컸습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